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예, 제가 늘 강조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운용법입니다. 운용법.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그날의 조과를 결정짓는 거예요. 광어 다운샷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우선 첫 번째가 예전부터 좀 사용돼 왔던 바닥을 긁는 방법.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봉돌을 띄운다. 이건 뭐냐면 이 봉돌을 바닥에서 띄워서 운영하는 방법. 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봉돌을 대략 한 뼘 정도 들어서 이 바닥과 단차를 유지하면서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제가 이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합니다. 저는 바닥을 긁질 않아요. 이 방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바닥을 긁는 이 방법도 장점이 있어요.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장점이 있지만 또 큰 단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봉돌을 띄웠을 때 발생하는 장점을 더 크게 보는 겁니다. 봉돌을 띄웠을 때 단점도 있어요. 근데 그게 봉돌을 띄우지 않고 바닥을 긁었을 때의 단점보다는 좀 적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점이 저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봉돌을 띄워서 운영하는 방법. 자, 이제부터는 세밀한 운영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봉돌을 띄워서 운영 했을 때의 장점을 한번 알아볼게요. 장점. 광어나 우럭 아니면 놀래미든 대상어종이 입질을 했을 때 매우 선명한 입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봉돌로 바닥을 긁으면 바닥 긁는 느낌이 계속 날 거 아닙니까? 더더더더더더 소리대가 더더더더 이렇게 떨리면서 진동이 파장이 그러다가 이제 어떤 강한 입질이 딱 들어오는 건데 실제 입질이 들어오면 입질이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약간 긴가민가 좀 느낌이 센데 하고서 이제 아니면 정말 세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이건 좀 강하다 하고선 입질인가 하고서 채보게 될 수가 있죠. 근데 이 봉돌을 띄워서 운용을 하게 되면 바닥을 긁었을 때 그 긴가 민가가 없어요. 그냥 입질이에요. 입질. 선명한 입질. 그 누구도 입질인지 모를 수가 없다. 이 정도로 입질이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대단한 장점이죠. 대단한 장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장점이 또 있죠. 봉돌을 바닥에서 띄워서 운영하니까 밑걸림이 적다. 밑걸림이 극히 적다. 이 얘기는 채비 손실이 적다. 채비 손실이 적다는 얘기는 비용이 절감된다. 돈도 돈이지만 밑걸림이 적다는 얘기는 뭘까요? 또 뭘 아낄 수 있죠? 한번 맞춰보세요. 뭘까요? 자, 바로 채비를 다시 하는 시간. 채비를 다시 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포인트를 놓치지 않는다. 포인트를 놓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포인트가 이렇게 있어요. 예. 이거 뭐 이렇게 진행하다가 여기서 챕이 걸렸어. 그러면 또 뭐 쇼크 다시 한다든가 봉돌 뭐 다 다시 하는데 이게 배는 이미 여기까지 다 가버려요. 남들은 여기서 잡고 있는데. 그래서 밑걸림을 최대한 극복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봉돌을 띄워서 운영하면은 저절로 밑걸림 극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장점이 지금 너무 많죠? 예. 실제 운영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일전에 이제 갑오징어 쭈꾸미 강좌를 제작할 때는 갑오징어 쭈꾸미는 사실 할 게 좀 많았어요. 잡기 쉬운 어종이긴 하지만 많이 잡기는 어려운 어종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뤄야 될 게 많았는데 진짜 이 광어 다운샷에 대한 운용은 진짜 단순 그 자체의 단순 뭐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저로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 전혀 지금 광어 다운샷에 대한 감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모르니까 답답할 수가 있는데 광어 다운샷을 오래 한 그런 조사분들 경험이 많으신 조사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할 거예요. 진짜 단순한 낚시예요. 단순한 낚시. 그냥 채비를 들이고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그게 광어 낚시의 다입니다. 결국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광어 낚시는 선장이 잡게 해주는 낚시다. 우리는 그냥 기본 운영법대로 채비만 이렇게 물속에 내려놓으면 선장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선장이 배질하면서 포인트 지나가게 하면서 그러다 보면 그냥 덜컥하고 그냥 입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근데 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또 너무 단순한 거니까 이제부터 조금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이제 바닥에 쿵 닿죠. 바닥에 쿵 닿으면 요거 이제 이게 웜이고 뽕돌이고 바닥에 닿으면 한 뼘을 들어주세요. 뽕돌 위로 한 뼘. 자 그럼 이제 배가 내 앞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 채비가 이제 계속 이쪽으로 가겠죠. 채비 이쪽으로 가면 한 뼘을 든 상태에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진행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 있던 광어가 팍 하고 올라와서 이제 입질을 하는 거죠. 아니면 뭐 이런 데서 놀고 있던 우럭이 또 와서 입질을 할 수 있고 뭐 놀래미도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기본 운영법인데 그럼 너무 쉽지 않느냐 광어 낚시는. 근데 사실 쉬운 낚시예요. 굉장히 쉬운 낚시예요. 알면. 그럼 여기서 이렇게 평탄하게만 운영을 하면 되느냐. 근데 또 그건 아니죠. 자 우리가 이제 선단 낚시 하다 보면 무슨 변수가 있습니까? 뭐 다른 장르도 비슷하게 마찬가지지만 특히 광어 다운샷은 거친 여에서 진행이 됩니다. 거친 여라는 얘기는 결국은 수심의 변화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바닥이 아니고 바닥이 막 이래요. 한없이 내려가자마자 이렇게 한없이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막 올라왔다가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광어 다운샷은 이게 핵심이에요. 결국 이 내 채비가 이 바닷가에 한 뼘 단차를 유지한 상태에서 한 뼘 계속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닥하고 이렇게 이게 한 뼘, 한 뼘 이렇게 한 뼘 계속 유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광어 다운샷 고수입니다. 광어 다운샷 갔는데 나는 입질이 없어. 내 옆에 사람은 계속 잡아. 아니 광어 다운샷을 갔는데 나는 입질이 없고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인데 뭐 저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15번이면 16번 사람이 계속 광어 입질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그 사람은 이걸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어가 먹기가 너무 좋잖아요. 이 TO를 높이가 딱 보고서. 그러니까 광어가 너무 먹기 좋은 위치로 계속 이 운용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계속 입질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바닥이 어딘지 몰라서 막 내 채비는 막 여기 있거나 아니면 너무 내려서 이렇게 너무 붙어 있거나 막 이러면 입질 못 받는 거예요. 다운힐이라서 지금 계속 바닥은 내려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바닥 확인도 안 하고 지금 봉돌은 또 여기 있어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막 3m 이상 되고 막 그래. 그럼 이거 광어가 튀어 올라가서 먹겠냐고요. 이거를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여기다가 딱 위치해 놓는데 광어가 예를 들어서 이게 보인다고 쳐요. 근데 내 옆 사람이 더 먹기 좋게 여기다 딱 넣었잖아. 그러면 얘를 선택하는 거지. 얘를. 광어가. 미쳤다고 저기까지 가겠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못 잡는 거예요. 옆에 사람만 잡고. 옆 사람은 이 바닷가의 단차를 정말 잘 유지해 주기 때문에 입질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광어 다운샷 고수예요. 이게 무슨 갑오징어니 뭐니 뭐 쭈꾸미니 무슨 뭐 어떻게 액션을 하고 뭐 콩콩콩으로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광어 다운샷은 최대한 웜을 가만히 있게 만드는 게 고수예요. 고수. 단차 유지하면서 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예. 바닷가의 단차 유지. 지금 고수의 조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웜의 수평. 그냥 수평이라고 표현할게요. 이게 이제 뭐라 해야 될까? 놀림이 없는, 놀림이 없는 상태. 경박하지 않은, 웜이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 웜의 수평 유지. 그리고 바닷가의 단차 유지. 이게 광어 다운샷 고수의 전부예요. 이러면 그날 한 10수 이상 하고 가는 거예요. 활성도 좋으면. 그러다 보면 막 대광어도 만날 것이고 유지를 잘해주니까. 나는 진짜 계속 우럭만 입질 들어와. 왜 나는 우럭만 들어올까? 우럭만 들어오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도 어느 정도 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럭도 입질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옆 사람은 광어를 계속 잡는데 나는 왜 우럭만 뜨문 들어오지? 그거는 이 단차 유지를 못해서 좀 더 띄워 있을 가능성이 커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우럭은 약간 떠다니잖아요. 이렇게 뭐 바닥에도 있지만 그 얘네들이 먹는 거예요. 얘네들이. 광어가 튀어오르진 않고. 옆 사람은 계속 광어 잡는데 나는 우럭만 나온다. 그러면 그걸 의심해 보셔야 돼요. 옆 사람보다 내가 채비가 더 떠 있구나. 그러니까 광어보다 상대적으로 떠서 활동하고 있는 우럭들이 내 웜을 덤비는구나. 내 채비가 옆 사람, 그러니까 고수보다 광어만 잡아내는 사람보다 더 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럭만 나온다면. 아시겠죠? 광어 다운샷 고수의 조건은 뭐다? 바닷가의 일정한 단차 유지, 웜의 수평. 이 얘기 뭐냐면 웜을 최대한 경박하게 놀리지 않고 가만히 있게 만드는 거. 가만히 있는 게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 이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는 광어가 기습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기습 공격. 내가 로드의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웜이 막 아래 위로 이렇게 막 움직이면 이 광어가 포기를 해요. 너무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애들은 얘네들이 포기한다고요. 포기. 대체적으로 그러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수평을 유지하고 가만히 있는 놈을 광어는 공격을 한다라는 거죠. 쉬워 보이는 놈이니까. 우리 인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만한 놈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공격을 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광어 다운샷의 고수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바닷가의 단차를 잘 유지하고 웜의 수평을 잘 유지할까?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마지막 설명이 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자, 그럼 이제 바닷가의 단차를 부드럽게 잘 유지해주는 방법 중에 딜 조작 동작이 있어요. 서밍이라고 아시죠? 서밍. 엄지손가락으로, 엄지로 스프를 조작하는, 이 기술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채비가 바닷가의 단차를 아주 부드럽게 잘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평지 상황에서. 자, 평지일 때는 단순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자, 뽕돌 바닥 찍고 한 뼘 들어주세요. 그래서 뽕돌이 여기 위치하고 이제 웜이 이 정도 위치에 있겠죠. 한 뼘이면 남자 손으로 대략 한 20cm 정도 돼요. 20cm. 한 뼘. 그리고 이게 만약 평지다. 그러면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가만히. 로드 가만히 들고 계세요. 대신 자, 우리야 이제 지금 뭐 이게 평지라고 지금 가정을 했으니까 그렇지, 이게 앞으로 3초 후에 5초 후에 평지가 될지 뭐 낮아질지 높아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평지 상황이라기보다는 그냥 기본 운영이라고 할게요. 그냥 기본 운영. 자, 그리고 또 낙고가 운영하는 기본 운영 위주로 설명을 할게요. 저는 제 구독자거나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떤 숫자를 좋아하죠? 3. 3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3은 3초. 3초고요. 바닥 짚고 한 뼘 들고, 이 들고 있는 상태에서 3초 후에 한 번 더 찍습니다. 바닥을 또. 바닥 확인하라는 거죠. 바닥 확인. 3초마다 바닥 확인.
그래야 얘가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를 알고 요 단차에 맞게, 이 변하는 수심에 맞게 내 뽕돌 채비도 이렇게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죠. 수시로 계속 찍어주는 거예요. 수시로 계속. 계속 찍어주고 들고, 찍어주고 들고, 찍어주고 들고. 이거를 부지런히 하는 사람이 입질을 많이 받습니다. 바닥 확인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이 입질을 받습니다. 이 광어 다운샷에서는 특히 더 조심해야 될 게 이 웜의 놀림, 웜의 운용이 부드럽게 돼야 돼요. 수평이 유지되면서 부드럽게. 막 경박하게 이렇게 라인이 있고 웜이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이렇게 웜이 이렇게. 이거는 이제 뽕돌을 들 때의 경우겠죠. 너무 세게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웜이 막 위로 향한다든가, 아니면 내릴 때 너무 빨리 내려가지고 막 웜이 막 이렇게 아래를 향한다든가. 요게 웜이에요. 요게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말고, 내리더라도 자 이렇게 수평이 이렇게 유지되어 있으면 요 수평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로드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뭐 썸바를 눌러가지고 줄이 풀려서 그냥 쿵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막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웜이 막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이러면 놀림이 막 너무 크면은 광어가 걔를 안 먹어요. 너무 활발한 애로 생각해서 쟤는 먹기 힘들겠다, 내가 뛰어오르려고 하면은 저 베이트 피시가 도망가겠지? 내가 먹기 힘들겠지?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대한 먹기 좋게끔 이렇게 그냥 계속 수평을 유지하면서 바닥 찍어볼 때 천천히 내리는 거예요. 천천히. 초리 쪽으로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를 이렇게 내리세요. 이렇게 찍고 다시 올리고, 천천히 내려서 찍고 다시 올리고, 올릴 때도 천천히. 이 웜의 수평이 깨지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야 깨지지 않아야 광어가 입질을 많이 한다 그랬어요. 쉬워 보이는 놈이니까, 가만히 있는 놈이라 최대한 가만히 있게 보여야 돼요. 이걸 계속 유지를 하시는 거예요. 업힐 상황이 있어요. 업힐 상황. 자, 이제 이런 상황일 때는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봉돌을 내리고 한 뼘 들고, 그러면 이제 봉돌이 여기 위치에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한 뼘 띄었으니까,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여기에 닿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느끼겠죠? 처음에 로드 선택법에서도 경지를 선택하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한 뼘 더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닿으니까. 그랬을 때 릴링을 하지 말고, 바닥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줄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닥과 채비를 한 뼘을 유지하기 위해서 릴링을 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서도 릴링을 하시면 안 돼요. 이러면 부드러운 동작이 나오질 않아요. 항상 로드로 해주셔야 돼요. 로드를 살짝 들어줍니다. 한 뼘을 들어줘요. 바닥이 닿으면. 이런 식으로 살짝 들어줍니다. 이렇게. 살짝 한 뼘을 들어줘요. 아까는 이렇게 수평이었는데 이렇게 살짝 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뽕돌이 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태로 일단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필인 상황에는 계속 어필이 연결돼요. 계속 어필입니다. 어필. 좀 이따가 또 달 거예요. 그거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뭐 잠깐 이런 똥을 하나 만났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광어 포인트에서는 어필이 시작되면 계속 어필로 갑니다. 이렇게 뭐 언제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들고 계세요. 그럼 채비 여기 있죠? 그럼 또 쭉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여기 또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들고 있던 로드를 이렇게 더 들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야 얘가 더 뜰 거니까. 그럼 또 한 번 더 들어주는 겁니다. 또 가요. 그리고 또 만나. 그러면 이제 요 각도가 아니라 이제 또 들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또 한 이만큼을 들고 또 이제 한 뼘을 또 들어주는 거죠. 여기. 가다 보면 또 만나. 여기 이렇게. 근데 이제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다. 로드를 이제 너무 많이 치켜 들고 있으면 또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때는 릴링을 하는 겁니다. 대신 이 릴링도 어떻게 하시냐면요. 뽕돌이 바닥에 닿잖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대를 더 세우기 힘들면 그냥 뽕돌이 바닥에 닿는 상태에서 릴링, 그러니까 줄을 회수하는 거죠. 로드를 내리면서 빠르게 릴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드를 수평을 딱 만드는 거예요. 뽕돌은 바닥에 닿아 있고, 이거는 텐션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텐션.
한 뼘 들고 하나 둘 셋, 한 뼘 들고 하나 둘 셋. 수심이 계속 올라오는 중. 하나, 어필이면 들어주고. 자, 수심 찍히고 다시 줄로 해소하고 한 뼘 들고 하나 둘 셋, 바닥 찍고 한 뼘 들고. 바닥 찍고 한 뼘 들고, 바닥 찍고 한 뼘 들고. 하나 둘 셋. 그래서 파워 핸들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파워 핸들은 적합하지가 않아요. 빠른 동작에. 더블 핸들을 쓰세요. 더블 핸들. 그래야 이렇게 빠르게 이런 게 가능해요. 배스 낚시 해보신 분들은 이런 게 좀 익숙하시죠. 이런 식으로. 대신 텐션은 유지되어 있고 봉돌은 바닥에 있어야 돼요. 닐링해서 여유줄을 가져올 때 살짝 수평이 아니라 살짝 밑으로 이렇게 한 뼘 정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요만큼 쫙 이 동작으로 이렇게 줄 릴링으로 줄 회수하면서 로드는 내리고 텐션 유지돼 있어야 되고, 그 동작을 할 때도요, 그러니까 이 동작을 하고 있을 때도 텐션은, 이 라인은 텐션이 계속 유지가 돼 있고 봉돌은 바닥에 있고요. 그렇게 딱 멈춘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한 뼘을 들어주는 겁니다. 로드를 이렇게 수평으로. 그럼 얘가 이렇게 뜰 거잖아요. 그럼 계속 이게 또 운용을 하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어필을 만나면 또 여기처럼 또 계속 또 이걸 또 운용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아시겠죠? 이 동작이 몸에 익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래야 계속 여기 있는 웜이 수평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수평. 뭐 완벽하게 수평을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조금씩 흔들리겠죠. 뭐 살짝씩 이렇게 되겠죠. 최대한 수평을 이루면서 계속 이렇게 가면 지금 바닥하고 같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날 장원하는 거예요. 광어가 그냥 내 거만 물어요. 내 옆 사람 거 안 물어요. 막 이런 데 웜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막 바닥 질질 끌려가지고 막 이런 데 있고, 막 자기가 지금 어떻게 뭐 바닥도 모르고 막 그런 사람들 말고, 정확하게 이 딱 그 광어가 튀어오를 수 있는 높이를 유지시켜주는 내가 이제 그날의 장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지금 설명드리는 이런 동작이 빠르게 돼야 되겠죠. 웜의 그 수평 유지가 부드럽게 되면서, 부드럽게 진행되면서, 바닷가의 단차를 한 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광어의 입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광어 다운샷의 고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필 상황에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뭐 수평이 계속 이제 그 바닥이 이제 수평으로 가면은 그냥 이렇게 든 상태에서 계속 운용하면 되는 거고요. 다시 올라가면 또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어필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운힐, 봉돌 이제 바닥 찍고요. 한 뼘 듭니다. 그리고 1초, 2초, 3초 하고 바닥 확인하려고 한 뼘 들었던 한 뼘을 천천히 내려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 찍혀, 바닥이. 분명히 바닥에 찍혀서 한 뼘을 들었던 건데, 한 뼘을 다시 내렸는데 바닥이 안 찍히면은 지금 바닥이 점점 더 깊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안 찍히면 더 내리세요. 더 쭉 내리면은 여기 이제 쿵 닿죠? 타면 또 한 뼘 들어주시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들으세요. 또 1초, 2초, 3초. 요게 이제 첫 번째 시도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바닥 확인 시도인데,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한 뼘 내렸는데 안 찍혀. 그럼 이때도 또 이렇게 내려가지고 더 내려서 바닥을 확인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또 한 뼘 들고 1, 2, 3초 가면요, 이게 지금 계속 이게 너무 높아져가지고 이게 입질 잘 못 받아요. 이렇게 운영하면. 그래서 다운힐이 조금 어려워요. 어필은 쉬운데 운용하는 게 다운힐이 좀 어렵습니다.
그 입질 없어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입질을 받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느냐, 다운힐에서는 우리가 다운이 계속 이어질지는 초반에는 여기 요 구간에서는 한 2번 정도 할 때까지 몰라요. 이게 다운이 얼마큼 이어질지는. 예? 그래서 한 2번 정도 해보고 계속 다운이 이어지는 것 같다 싶으면 3번째 바닥 찍고 나서 한 뼘을 들지 마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벌써 2번 정도 해가지고 계속 다운이라는 게 확인됐으면 계속 다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한 뼘 들어주면 이제 입질 못 받겠죠. 점점 높아지니까 이렇게 1, 2, 3 했는데 여기가 벌써 한 3, 4m 돼버렸어.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3번째 바닥 확인할 때는 바닥 따라 계속 내려가세요. 텐션을 유지하면서 바닥을 느끼면서 이렇게 계속 팔이 계속 바닥 따라 내려가세요. 뽕돌이 계속 바닥을 느끼면서 텐션은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렇다면 바닥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내 팔이 무한정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계속 이 바닥을 유지해줘야 되는데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썸바 눌러서 줄을 그냥 확 풀러요? 쿵 하고 떨어지게? 그러면 이거에 이제 위배가 되잖아요. 이거에 수평을 유지하는 거 쿵하게 떨어지면 막 이제 웜이 막 이런 식으로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텐데, 이렇게 막 밑으로 내리꽂거나 위로 막 이렇게 치솟는 그런 움직임이나 액션은 이 광어가 먹기 힘들구나 하고 잘 안 덤빈다고요. 물론 덤빌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잘 안 덤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그때 쓰는 기술이 있어요. 이제 서밍인데 이건 연습을 조금만 하시면 돼요. 어렵진 않아요. 웜의 수평을 깨지 않고 최대한 깨지 않고 내리는 방법. 바닥이 안다. 바닥이 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줄 풀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그러면 쿵 떨어지니까 액션이 다 망가져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썸바를 누르세요. 예. 썸바를 누른다는 얘기는 지금 서밍 상태라는 얘기예요. 서밍. 예. 엄지로 스프를 조절하고 있는 상태예요. 언제든지 엄지를 떼게 되면 줄은 풀려나가게 되어 있는 상태. 예. 썸바를 누르고 뽕돌은 혹은 웜은 이 위치에 그대로 있으면서, 뭐 동일한 위치죠. 예, 동일한 위치에 있으면서 로드는 이렇게 위로 향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엄지를 풀고 로드를 쫙 뜨는 거죠. 루어를 가만히 냅두고 로드만 이렇게 뽑는 겁니다. 루어를 가만히 냅두고 로드만 이렇게 뽑는 겁니다. 루어를 가만히 냅두고 로드만 이렇게 뽑는 겁니다. 그럼 라인은 더 풀려 있겠죠. 요만큼 라인은 더 풀린 거죠. 그리고 나서 수평으로 내리면 얘가 부드럽게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다운힐의 바닥과 단차를 계속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해야지 이 웜에 부드럽게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 액션이 깨지지가 않는다. 그래야지만 대상어종의 입질을 받기가 수월하다. 선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필일 때는 이렇게 운용이 어렵지 않은데 다운힐일 때 운용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시면 광어 다운샷 가서 5마리는 기본으로 잡습니다. 이건 제가 진짜 장담합니다. 자, 그 다운힐에서의 방법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운영하시면 되고요. 대신 이제 제 경험을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제 다운힐에서의 경험인데, 이 바닥이 내려가는 각도를 부드럽게 운용해서는 도저히 바닥 유지를 할 수 없게끔 따라가지 못할 때, 이때는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웜 수평 유지하겠다고 그거를 꾸역꾸역 지키지 마시고요. 바닥이 급격하게 낮아져서 이 바닥 유지가 힘들면 때로는 그냥 줄을 푸세요. 줄 풀자. 그래서 바닥을 뽕돌이 그냥 쿵 찍게끔 하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바닥이 깊어지는 이 각도를 도저히 못 따라갈 때 내 어떤 부드럽게 하는 운용이, 그때는 그냥 줄 푸세요. 그냥 쿵 하고 바닥을 찍으세요. 근데 이때 입질 들어오는 경우 되게 많아요. 쿵 찍어도 폴링 액션도 엄청 많습니다. 광어가 폴링 액션도 많이 먹어요. 그 얘기 뭐냐면 웜의 수평이 무너졌어도 입질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그냥 바닥에 뽕돌이 쿵 닿고 나서 한 뼘 들려고 이렇게 줄을 텐션을 잡는데 이미 입질을 해서 퍼덕퍼덕 거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얘기는 뭐냐면 바닥 유지를 못할 바에는 웜 수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닥 유지를 빨리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 웜의 수평보다 바닥 단차 유지가 더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잘하면 좋겠지만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이걸 선택해라. 그래서
그냥 줄 풀어서 빨리 바닥을 찍어라. 쿵 하고. 그리고 빨리 채비를 정렬해라. 웜수평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건 그냥 제 경험에 의한 거예요. 웜수평 유지하겠다고 계속 천천히 하다가는 입질 생전 못 받고요. 그냥 바닥을 쿵 찍으세요. 그러면은 폴링 액션도 많이 들어옵니다. 폴링 바이트도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바닥 단차 유지가 그만큼 광어 다운샷에서는 핵심이고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운이를 운용을 하면 되고요. 자, 이게 다입니다. 이게 이렇게 운영하는 게 다예요. 그래서 광어 다운샷이 굉장히 쉽다란 얘기예요. 알고 나면. 나는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 어떻게 가만히? 바닥과 일정한 단차를 유지하면서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선장이 알아서 다 잡게 해준다. 아시겠죠? 잘 익히셔서 고수 되시고요. 단차를 제가 50에서 60cm 준다 그랬잖아요. 채비할 때. 그러면 대략 우리가 한 뼘 들면 한 20cm 돼요. 그러니까 제 손 기준으로 한 20cm 정도 되고요. 조금 넘는데 제가 손이 조금 큽니다. 20cm가 좀 넘어요. 그러면은 뭐 60 정도로 맥심 맞췄을 때 한 80cm 조금 넘을 것이고요. 한 뼘을 드니까 기본 단차 60에 한 뼘 드는 거 한 20. 이게 한 8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어 바닥에 바짝 엎드려 있는 광어의 입질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범위는 50에서 1m 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고맙게도 광어가 입질하는 영상을 수중 영상을 올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때 광어의 행동을 보면요, 이렇게 바짝 바닥에 누워 있다가 여기 이쪽에 들썩들썩합니다. 살짝 점프하려고, 추진력을 얻으려고요. 여기가 싹 들리는 게 보입니다. 그러다가 여기 이제 베이트 핏이 이렇게 지나가면 순간 그냥 팍 튀어 오릅니다. 근데 그게 제 생각에는 1m 범위 내면 광어가 너무 좋아하는 높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1m면 1m, 50cm에서 1m 사이. 그래서 제가 단차를 50에서 60을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기본 운영법, 바닥과 단차를 유지하는, 한 뼘 유지하는 기본 운영을 철저히 잘 수행을 했을 때 대략 1m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광어가 너무 높게 뛰어오르지 않아서 좋고, 내 옆 사람은 1.5m 위에 있어, 나는 1m에 있고요. 그러면 광어가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 어떤 거? 내 거 선택하겠죠. 1m 위에 있는 거. 이게 더 먹기 좋잖아, 가까우니까. 아시겠죠?